지난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24살 김용균 씨.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 김용균 씨 어머니와 나눴던 인터뷰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그 사고 당시의 인터뷰 잠깐 들어보시죠.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했고 그렇게 위험하게 머리를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 아들한테 늘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행하길 부탁했는데 결국은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애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아휴. 아직도 애하고 입술에 뽀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거 없이 그런 애였습니다. 성실하고 밝고. 사람이 물건인지 아, 없으면 또 하나 채워서 가동하면 되니까 이게 뭡니까? 아유. 다시 들어도 저는 좀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 사고 당시에 발전소 측은 말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이 부분이 가장 서럽다라고 했었죠. 특조위가 넉 달을 조사했고요. 얼마 전에 그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자,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든 김용균 씨 어머니의 이야기 직접 듣죠. 오늘 김미숙 씨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아, 조금 긴장이 되신다고 해서 제가 아까 1부 때부터 모셨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아직도 긴장합니다. 아직도 긴장이 되세요. 그러시죠. 그 사고 당시 인터뷰 저는 다시 들어도 또 먹먹한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 지난 세월. 그냥 내 아들이 왜 피켓을 들었는지 그 이유가 제 이제 앞으로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아픔 겪지 않게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어머니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 원래 직장 다니셨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시키면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도 그래서 나를 닮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하던 일도 직장도 그만두셨다면서요. 예,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몰라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들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한 해에 2,400명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너무 그 충격이 컸고, 그래서 그런 일보다 이전의 일보다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 노동 현장,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곳마다 어머님 얼굴이 저는 보이던데요. 그런데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예, 죽거나 이런 곳에 가서 손잡아주고 힘내라고 얘기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넉 달간의 조사 결과를 좀 짚어보죠. 하나하나. 사고 당시에 그러셨어요. 제일 서러운 게 김용균, 내 아들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회사가 말한 부분. 이게 서럽다 그러셨는데 그때 근거가 뭐냐면 낙탄 처리 지침이란 게 있었습니다. 벨트 및 회전기기 근접 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가 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 아니 접근 금지라고 했는데 왜 들어갔느냐. 이제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거였는데요. 조사가 정반대로 나왔죠. 예, 우리 아들이 업무 수칙을 너무 잘 지키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지켜서 사고가 난 거다. 네. 그리고 특조위 결과 발표가 네. 우리 아들이 왜 죽어야 됐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났더라고요. 잘못된 민영화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권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게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 속에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또 죽어나간
사람들,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 이런 안전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매일 뉴스로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사회가. 지금 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벨트가 비상정지 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 아니 접근 금지라고 그랬는데 왜 들어가느냐가 회사 말인데 이걸 생각해 보면 비상정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용균 씨는 아들은 낙탄을 정지시키지 않고 주워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완전 상반된 얘기인 거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네.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번에 나온 거죠. 위험의 외주화 우리가 요사이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지하철에서 사고 났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빗물 펌프장에서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김영균 씨도 그렇고 그때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사고가 나고 나서 아들 일터에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긴 시간 그렇게 많은 양의 일을 그것도 밤에 그것도 혼자서 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고 미안합니다 그러셨거든요. 그 위험했던 일터가 뭐 당연히 기억나시죠. 네, 너무 지금 요즘도 계속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는 것도 계속 보고 있는데 예. 그때는 2인 1조를 못 해갖고 애 혼자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지금 2인 1조가 됐는데 오히려 같은 혼자서 2km를 그때는 봤는데 지금은 둘이서 4km를 보고 그래서 현장은 더 엉망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개선이 안 됐어요? 하나도 오히려 2인 1조는 됐는데 네, 오히려 일량이 많아져서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가셨을 때 그 현장 모습은 어땠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CCTV는 뭐였냐면 지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두컴컴한데 석탄도 까맣잖아요. 그러면은 전등이라도 좀 많이 붙어서 환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전등도 무슨 70년대 탄광처럼 군데군데 하나씩 있어서 그때 김용균 씨가 휴대폰에 그 손전등 기능 예. 그거 켜놓고 이렇게 벨트 속을 머리 넣고 봤었다면서요. 예, 그 속에서는 용균이가 손전등이나 헤드랜턴도 없이 그냥 그 이상 신호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위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사진을 찍어서. 예. 근데 그 용균이가 일했던 곳은 철제로 막혀 있는 상태고 그 안에 바깥에서 불이 있는 관계로 그 안에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예. 그 안에 근접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환경이더라고요. 너무 분진이 많이 날리니까 가까이 찍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회전체 이상이 있으면 가까이 찍으니까 그냥 사고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일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곳에 집어넣어 놓고 일 시켜 놓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본인 책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 사회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내 자식이 그 속에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일 시켰는지 나라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국민의 한 사람 목숨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아이인데 그 속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권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나라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용균 씨 이야기에 우리 사회가 더 감정이입이 됐던 건 뭐냐면요. 김용균 씨 처지가 일반적인 우리 청년들의 처지하고 참 닮아 있었다는 점이에요. 뭐냐면 대학 졸업하고 우리 김용균 씨는 전문대 나왔죠.
네. 전문대 졸업하고 최종 목표는 한전 취직인데 한전 정규직이 되는 건데 바로 취업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 쌓고 경력 쌓아서 가야지 하고 자격증 따느라고 1년.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력서 넣는데 7개월.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이곳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하청직, 하청업체 비정규직 이렇게 된 네. 거죠. 네. 이걸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경력 쌓아서 나 한전 가야지가 꿈이었던 거예요. 네. 애가 처음부터 한전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전선 같은 것도 만져보고 군대에서 그래서 그쪽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래갖고 그쪽을 처음부터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직업 구하는 것도 그쪽 한 방향으로밖에 구할 수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구했는데 너무 일할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회사를 구할 때 정말 학생들이 정말 회사 구하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용균이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구할 거 너무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슬펐던 건데 그 김용균 씨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러셨어요. 내 아들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뭐 이러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찾아다니셨는데 어떤 분들이 기억나세요? 하나 폭발 사고에 예. 유가족이 11일 동안 뭐 이렇게 언론을 찾아가고 막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냥 11일 동안 그냥 넋놓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저희한테 연락이 와갖고 그때 부랴부랴 내려갔어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유가족들 기자들하고 우리하고 가서 그 사람들 하고 유가족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한 분이 네.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처럼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게 이렇게 어머님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한 가정에 아이의 엄마고 그 아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나서는 것뿐이다. 다른 거 안 보인다. 그냥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을 엄마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용기 내서 해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분들이 힘내서 기자회견도 열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합의도 잘 이끌어내 갖고 정말 제가 거기서 그분들한테 힘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걸 보면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밝았잖아요. 네. 저 그때 저 취직해가지고 첫 출근하는 날 찍은 동영상, 양복 입고 찍은 동영상 봤거든요. 그게 장난스럽고 엄마한테 애교도 많고 이런 아들이 우리 어머님이 지금 눈을 감으시네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밝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금 지치지 않고 열심히 뛰시는 모습을 저는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지금 그냥 집에서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거리로 자꾸 나오려고 하고 집에서 있으면 저도 그냥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저도 자꾸 죽고 싶을까 봐 그래서 더 거리로 나오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처럼 아픔을 겪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픔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균 씨만의 일이 아니고 이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서 해서라도 어머니 좀 힘내셔야 하고요. 우리 아들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된다라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김용균 법도 만들어졌고 김용균 재단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처럼 아픔을 겪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돕는 일을 하는 건가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예, 하나 폭발 사고처럼 손 내미는 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내주고 하는 일 하고, 예, 비정규직이 또 너무 우리 아들이 비정규직이라서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사업으로 넣고 싶고. 지금 뭐 문자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또 뭐 좋은 곳에 다 취직하고 싶죠.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지만 뭐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그 많은 청년들 또 그들의 부모님들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 하신다면? 정말 사회가 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렵게 만드는지 그냥 1%를 상위 1%를 위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당해야 되는 건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안전교육부터 받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런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 그 노조 가입 같은 거 하고 본인 그거는 그걸 권하는 거는 그것이 있어야만 본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권하고 있습니다. 꼭 사회에 나오면 그 회사가 안전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목숨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꼭 자기 목숨은 제일 소중하기에 꼭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근데 목숨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 어른들이 챙겨줘야 되는 것이고 기업들이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챙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스스로 지킵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네요. 예. 저기 특조위 결과 발표 나온 거 지금 그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나온 게 문제 보다 예. 정말 이행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책이 그냥 나와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고 그냥 누가 읽으라는 그게 아니고 정말 이걸 잘 현장에서 이행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지켜보고 같이 함께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만드는 것도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처음에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 가지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같이 호응하고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자, 어머니 오늘 많이 떠셨어요. 지금 많이 떠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방송 이렇게 생방송으로 길게 하시는 거 처음이신가요? 네, 거의 처음이시죠. 예. 잘 전달하셨고요. 어머님의 진심이 많은 분들에게 통했으리라 전 생각합니다. 오늘 힘내시고요.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